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증시가 위아래 변동성이 꽤나 큰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위쪽으로 방향을 잡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아마도 최근 이제 영상을 보시는 기르분들은 조금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하지만 요즘은 부정적인 시각보다 좀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기리 또 이제는 이 정도 하락했으면 됐다. 지금 벌써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한 7, 8%씩 고점 대비 하락한 상태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만약에 이게 조정장이라면은 이 정도면은 하단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시각을 보면서 기름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다.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1.6%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3.4%였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매우 낮게 나온 걸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원래 전망이 중요하겠죠. 원래 전망이 얼땐나 2.4%였습니다. 그런데 1.6%가 나오며 쇼크가 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이길이 근데 뭐 배드 이즈 굿 몰라, 요즘은 뭐 그런 장세라며.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더 많이 빠져버린 GDP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마롤, 그러니까 이걸 말아 올리네, 거의 상승하면서 끝내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지만, 처음에는 뭐야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못 잡고 경제는 빠르게 무너지면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어떡해? 이러한 얘기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장 초반에 나스닥은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말 다행히도 마지막에는 대부분 회복하고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 와중에 옐런은 진화에 나선 모습이라고 합니다. 1분기 성장률 지금은 좀 낮게 나왔지만 추후 더 높게 수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는 걱정하지 마라, 잠잠해질 것,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조금 안정을 한 모습인데, 혹시나 갑자기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강하게 온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계속 등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긴장감을 가져야겠죠. 다음입니다. 야, 이거 진짜 바닥인가? 실적 발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전략일까요? 테슬라의 주가가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토양을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살짝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60일선도 터치하지 않아서 설레발을 떨기는 조금은 어렵지만, 하지만 가능성은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월가에서는 주가가 바닥을 쳤다라는 전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틀 전에 나왔던 테슬라 저가 전기차 내년 초 출시 이야기 플러스 자율주행 관련 호재가 반영되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미 전부 다 반영되었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테슬라는 이렇게 뜨거운 반면 2차 전지 쪽에서는 훈풍이 불어오고 있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테슬라가 올라갈지, 그리고 그 훈풍을 2차 전지가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구글 실적이 서프라이즈. 구글이 시간 내에서 무려 13%나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메타와는 다르게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요. 광고 매출, 클라우드 매출 골고루 다 좋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사상 처음으로 배당 이야기도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주들은 환호를 하긴 했는데, 근데 성장주가 배당을 준다는 거는 조금은 이제는 성장이 좀 둔화됩니다라는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하지만 또 배당을 주면서도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빅테크 실적이 좀 잘 나오는 모습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증시에는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많이 하락한 메타, 그런데 이 친구가 반도체를 살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 어제 메타는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0%나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반도체는 메타 덕분에 야 고맙다, 너 잊지 않을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 바로 메타의 저커버그가 기존 투자 금액보다 더 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타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 때문에 하락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실적이 안 좋은 메타가 더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실적 안 좋은 메타가 투자할 정도면은 다른 애들은 도대체 얼마나 투자하는겨?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반도체 주가가 상승하고 메타도 어제 양봉으로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반도체는 올해까지는 네버엔딩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바죠. 올해 말 9만 전자 그리고 좀 잘 나오면은 10만 전자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인텔은 시장 기대치에 미달하는 매출액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시간에서 무려 7%나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쭉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오락가락하다 보니 투자 난이도가 높다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잘 되겠죠. 모두 힘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증시와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소식이라서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직접 경기를 보진 못했지만 어제 올림픽 예선, 축구 예선이 있었는데 승부차기에서 인도네시아에게 패배하며 40년 만에 본선 진출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열리는 8회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볼 수 없다고 하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입니다. 미니진 그리고 하이브. 어제 미니진 대표가 2시간 정도의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간중간 욕설도 섞어가며 아주 찰지게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미니진 입장에서는 매우 대성공, 하이브 입장에서는 폭탄이 떨어진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댓글을 보면은 이 재밌는 걸 공짜로 봐도 되냐? 미니진은 내가 봤을 때 모자를 세탁기에 그냥 빤 거 보니까 돈 욕심 없는 사람이다 등등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하이브는 또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잘 찾아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이번에는 또 새로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미국 금리가 5에서 8%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은 절반 정도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지금 시장에서는 대략 70% 정도로 미국 경제 연착륙에 베팅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가 러시아 전쟁에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은 경제적 재앙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네요. 그래서 다이먼은 보통 시장 관계자보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사람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날씨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쌀쌀했던 날씨가 확 좋아졌는데요. 오늘을 비롯해 내일까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자, 내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낮 기온은 25도 이상 오를 전망이며 경상권 내륙의 경우에는 30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도 좋음에서 보통 사이라고 하니까 야외 활동하기 딱 좋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일교차가 큽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범죄도시 133만 명 돌파. 범죄도시가 지난 수요일날 개봉하고 오늘이 3일째인데 벌써 100만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말 300만을 넘길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저기를 또 어제 보고 왔거든요. 개인적인 평가로는 충분히 그냥 뇌비우고 보기에 좋다, 재밌다 뭐 그 정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마동석 아저씨의 몸이 커지고 때릴 때마다 진짜 대포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시원시원한 재미가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장이수 배우 그분 없이는 이제 더 이상 범죄도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조금 듭니다. 어쨌든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러한 흥행 기대감에도 관련주인 콘텐츠리 중앙의 주가는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쿠팡 대만에 3,600억 투자. 야, 왼쪽의 쿠팡 차트가 진짜 이쁩니다. 언제 이렇게 올랐을까요? 자, 한번 내용을 보자면 쿠팡이 22년부터 대만에 로켓 배송을 시작하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총 투자 금액이 무려 3,6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공략 덕분인지 쿠팡의 경쟁력도 커져가고 있다고 하며 참고로 쿠팡은 8,000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무료 2일 배송을 제공하며 한국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물품은 3만원가량 구매하면 이틀 내 무료 배송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만 현지 경쟁사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거기서는 일주일가량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빨리빨리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만 iOS 무료 앱 다운에서 쿠팡이 1등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쿠팡이 진출하게 되면은 쿠팡만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 중소기업들에게 자연스럽게 대만 쪽에 새로운 판로 개척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쿠팡이 다른 나라에 진출하면 진출할수록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SK렌터카 8,500억에 매각해요. 자, SK네트워크스는 SK렌터카의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글로벌 사모펀드인 어피너티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지분 100%에 대한 매각가로 8,500억의 가격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장부가액이 6,780억으로 매각가는 약 25% 높게 산정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업계 1등인 롯데렌탈의 가치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뷰인데 도대체 뭔 소린가 봤더니 현재 롯데렌탈의 시가총액은 9천억, 그러니까 SK렌터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업계 1위는 롯데렌탈입니다. 당연히 시가총액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만 비교해봐도 무려 3배 정도 롯데렌탈이 높다고 하니까 SK렌터카가 실제로 이 8,500억에 팔리게 되면은 롯데렌탈이 좀 저평가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지금 이제 렌터카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지만 저평가 매력이 살아날 수 있을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맥도날드 또 오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린 게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또 올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맥도날드가 5월 1일부터 16개 품목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인기 메뉴인 빅맥, 상하이, 해피밀, 맥카페 이런 것들은 동결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가격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업계 1위인 맥도날드가 또 인상을 했으니까 다른 것도 또 덩달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카지노주 하반기 주목해라. 자, 카지노 산업의 주가 회복이 더딘 편인데요. 그런데 왼쪽에 보다시피 파라다이스 그렇게 더디다고 말할 수는 없을 정도로 슬금슬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금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거 있죠. 이건 왜 그럽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바로 일본 VIP를 통해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건 팩트다. 하지만 중국 VIP 개선이 조금은 느리다. 이러한 영향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국제선 정기편 노선도 증가하고 카지노 수요 회복도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카지노주들은 현재 PBR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는 만큼 최근 이렇게 주가가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산업 실적이 개선되면은 주가도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한번 올해 말 카지노 주가는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밸류업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오늘 거래소는 상장기업 10건과 함께 성장기업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앞서 대기업, 중견기업에 이은 세 번째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예정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2일에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를 제정하고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고 하는데 과연 밸류업 관련주 최근 들어 또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은행주가 오늘 또 뜨겁습니다. 사실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네요. KB금융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1S 손실 보상 비용을 제외한다면은 당기 순이익은 1.5구조로 사실상 최대 실적이었다고 하며, 그리고 거기에 KB금융에서는 업계 최초로 배당 총액 기준 분기 균등 배당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3천억 이상 매년 1.2조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자 오늘 KB금융 10%나 급등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에 더해 밸류업 기대감으로 오늘 장에서는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 흐름이 더 이어질지 그리고 전 고점을 깨고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아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 달성. 아니 길이 차가 좀 덜 팔리는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판매량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은 최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차가 덜 팔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게 바로 환율 효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차는 덜 팔렸지만 달러로 벌어들인 돈의 가치가 환율이 쭉쭉쭉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아는 깜짝 실적이 나타나니까 3% 정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LG생건 이제 바닥인가? LG생건이 10개 분기 만에 드디어 영업이익 성장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진짜 바닥이 온 걸까요? LG생건은 올해 1분기가 전년비 2.7% 상승, 영업이익은 3.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 중심에는 조금은 아쉽게도 중국 온라인 매출 확대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아니 야 중국에서 성장하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물론 중국이 다시 잘 되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한번 인기가 크게 꺾인 나라에서
다시 이게 날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기는 한번 지나가면은 그 인기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11개 증권사가 목표가를 높여 잡았으며 최대 53만원까지 갈 것 이렇게 얘기한 곳도 나왔다고 하네요. 지금보다 무려 40%나 높다 보니까 혹시나 화장품에 관심이 있다면 LG생건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리셨습니다. 빠이요.